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을 해주시면 계속해서 좋은 콘텐츠로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거울 조율하기라는 소 제목의 두 번째 시간에 왔습니다. 이 앞선 영상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앞선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트랜서핑 강독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자분들께 간단하게 드리는 말씀을 먼저 할게요. 이제 구독자 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죠. 계속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는데요. 여전히 저는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홍보를 하지 않는 이유는, 그리고 자극적인 제목을 달지 않는 이유는 트랜서핑이라는 것을 꼭 필요로 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리 주제와 관련해서도 필요로 한 분들이 오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지 않고 제가 거품을 많이 만들어내면 그럼 굉장히 불필요한 에너지가 거기에 개입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굳이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독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 보니까 어떠한 문제가 앞으로 예상이 되냐면, 지금까지는 괜찮은데 인원이 많아지게 되면은 항상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특히 이러한 강의 형태의 컨텐츠가 그렇죠. 이 구독자분들 중에서 트랜서핑에 관심이 있어서 오신 분들 중에는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다양한 일을 하시고요. 그리고 다양한 역할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성격도 정말 다양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빛깔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측면에서는 의식 수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의식의 레벨이라고도 하죠. 그 단계에서 이미 어떠한 마음 공부의 높은 경지에 이르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곳에 입문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자기 개발을 꾸준히 해 오시다가 이제 이러한 에너지 차원의 이야기에 눈이 떠지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심리를 주제로 관심이 있어서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마음에 어떠한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요. 현재 환경적인 어려움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들이 여기에 존재하게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는 강의 내용이 어떤 분들한테는 너무 쉬워서 저렇게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고, 또는 다른 부분을 좀 다뤄줬으면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충분히 설명이 돼서 굉장히 좋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해주면 더 좋겠다, 이런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이런 방식으로 풀어주면 좋겠다 하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구를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다 만족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중구난방이 돼요.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해야 되거든요. 이걸 다 아우르는 방식이 사실은 가장 쉬운 방식으로 충분히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계신 분들을 버리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충분히 설명을 하는데, 그 대신 한 요 정도 위치에서 설명하겠죠, 제가. 그러다 보면 어떤 분들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또 어떤 분들은 이해는 됐는데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좀 더 설명을 해주면 좋겠다, 듣고 싶다, 의견을, 이런 분들이 있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리는 형태로 보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런 분들이 계시지만 카톡 오픈챗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그러한 부분을 보충을 해드리고요. 또 어떤 개인적으로 체험 사례나 사연이나 상담, 이런 것들을 의뢰를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에게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실수록 저도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 정성껏 답변을 하고 있고요. 인원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까지는 다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충분히 소화가 안 됐거나, 아니면 영상에서 원하는 것을 충분히 채우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그리고 뭔가 모호한 부분들이 있다면 질문을 통해서 해결을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트랜서핑 강독이 끝나면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트랜서핑 2권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타프티를 나갈까 했는데 일단 흐름상 2권을 간 다음에 또 생각을 해볼게요. 트랜서핑 1, 2, 3권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저는 2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트랜서핑 2권을 준비를 해주시고 읽어주시고요. 이번 주제에서는 이 풍선을 떠올리면 좋다고 그랬죠. 양극성이라는 개념이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기서. 그리고 내부 의도라는 거, 이런 개념. 이런 것들이 거울을 일그러뜨린다. 거울을 일그러뜨린다는 것은 현실이 일그러진다. 뜻하는 대로 현실이 굴러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양극성이 작용을 하게 되면요. 그래서 양극성을 제거를 할 때 거울을 조율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거울이 조율됐을 때 비로소 원하는 대로 현실이 펼쳐진다, 이 얘기입니다. 그것을 이 풍선을 여러분들 떠올리면은 이해하기 쉽다고 그랬어요. 한쪽으로 강하게 에너지를 보내게 되면 반작용이 일어나죠. 그래서 양극성이 생기게 되고 이 양극성은 균형력, 복원력을 갖게 돼서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는 반대 힘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밀리거나 더 밀어버리거나 두 가지 양상이 일어나죠. 더 밀어버리면 극단적인 돌이킬 수 없는 형태의 결말을 맞을 수가 있고요. 안 그러면 반대로 밀리는 힘에 의해서 원치 않는 결과로 되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손에 꽉 쥔 힘을 풀어줌으로써 이 에너지가 고르고 균형력 있고 자유롭게 흐를 수 있도록 외부의 흐름과 함께 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 풍선을 톡톡 치면서 가는 걸 떠올리라고 그랬어요. 양극성을 낮출 때 거울이 조율되고 조율될 때 마치 기타줄이 조율된 것과 같이 조화를 이루고 어우러짐이 있어서 아름다운 선율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양극성이 발생을 하고 또 그 양극성의 발생의 원인은 무엇인지 알아보았고요. 오늘은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 교육의 문제를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 소주제는 트랜서핑 부모 교육 또는 트랜서핑 교사 교육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231페이지에 왔습니다. 231페이지의 마지막 단락 부분에 보시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무지한 교사의 내부 의도는 모두가 하나의 멍청한 공식으로 수렴된다. 곧 나는 온 힘을 다해 괄호하고 내가 가진 바보 같은 힘을 다해 괄호 닫고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있으니까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시간에는 이 교사의 내부 의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멍청한 공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공식이 뭐냐면 나는 네가 잘 되기를 바래서 이렇게 온 힘을 다해서 너를 끌고 가고 있으니까 너는 나를 잘 따라와야 돼. 그래야 너는 성공할 거야. 이 얘기죠. 이 그림입니다. 한 방향으로, 다른 예외는 없어요. 무조건 한 방향으로 힘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런 양상입니다. 네, 그래서 교육 장면에서도 동일하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잘못됐다. 에너지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결국에 이러한 방식으로 자라난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문제가 생기게 돼 있다. 이 문제가 요거죠. 반대작용, 반항을 하든가 아니면 튀어나가게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듯이 그 시험 문제는 잘 해결을 하는데 인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 사회에서 직장에서 잘 기능할 수 있는 인간으로 만들어졌지만 그 부속품으로서는 훌륭하지만 그러나 각각의 독립된 인격체로서 인간관계를 맺고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인생을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는 많은 결함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인간형이 많이 생산이 됐다 말하자면 배출이 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34페이지에 계속 교육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은 좌뇌 중심의 교육이죠. 좌뇌와 우뇌가 우리가 있죠. 뇌가 있으면 좌뇌와 우뇌로 분할할 수 있는데 좌뇌는 주로 논리 중심, 우뇌는 주로 상상력, 예술, 이미지 이런 것들이 관여를 하죠. 과목으로 말하면 미술, 음악, 예체능인데 이런 것들은 사실 사회에서 기능을 할 때는 그다지 유용하게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이러한 정답을 찾는, 해답을 찾는 것보다 정답을 찾는 좌뇌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좌뇌가 많이 비대하게 발달을 하게 됐죠. 학교 요즘엔 어떨지 모르겠네요. 학교 다닐 때 체육시간, 음악시간, 미술시간이 뭘로 바뀌어요? 자습시간으로 바뀌잖아요. 그리고 이걸 당연하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예체능계 학생들은 어떤 아이들로 우리가 대체로 인식을 했어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 노는 아이들은 예체능한다. 이런 인식도 있었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이런 운해에 관여된 것들을 우리가 많이 소홀히 했고 또 냉대했던 게 사실인데, 운해의 기능도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이 두 기능이 조화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요즘에 태어나는 아이들을 인디고 아이들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한 색채를 가진 아이들은 이러한 기존의 좌뇌 중심의 교육 시스템에 적응하기가 매우 어려워하는 그러한 특성을 갖고 빛깔을 갖고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굉장히 창조적인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제시하는 것은 이러한 교육을 어떻게 그럼 바꿀 수 있을까? 양극성을 일으키는 교육을 어떻게 트랜서핑적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 조율할 수 있을까? 거기에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읽어볼까요? 교육의 문제도 쉽게 바로잡을 수 있다. 학생의 의도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면 되는 것이다. 첫째는 근본적으로 교육의 방법론을 바꿔야 한다. 외우기가 아니라 실천하기로. 그러면 뇌는 창고가 아니라 창조자로서 제 역할을 개시할 것이다. 협동학습이라는 것도 한때 유행했었죠. 협동학습, 프로젝트 학습 이런 거. 예, 그래서 실천 위주의 학습도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체험학습이라고 해서 또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교육 방침이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제가 요즘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잘은 모르겠네요. 또 제가 균형 잡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바는 이런 좌뇌 중심의 교육이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외우기가 무조건 나쁜 것만도 아니라는 것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균형과 조화예요. 균형과 조화. 이쪽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쪽이 너무 비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쪽을 강조하는 것이지, 이쪽만 중요하고 이쪽은 무익하다라는 얘기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균형 있는 태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제시하는 거 읽어볼게요. 둘째, 교육의 목표를 바꿔야 한다. 보고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 주기로. 내가 남을 가르치는 방식으로 학습하는 것이 가장 학습 효율이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여기도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가르쳐 줘라. 보고하지 말고. 내가 직접 가르쳐 보잖아요.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이 선명해져요. 제대로 알고 있으면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알고 있을수록 쉬운 설명이 가능해요. 그런데 내가 모호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럼 막상 딱 설명을 하면 막혀요. 그러면 알게 됩니다. 내가 어떤 것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남을 가르치려고 하다 보면은 훨씬 더 많은 준비를 하게 되고, 그래서 교수법도 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 트랜서핑을 학습을 하시는 분들은 주위에 지인들이 있고 또 그 책을 읽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그 트랜서핑을 여러분들이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그리고 같이 만나서 그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십시오. 그러면 훨씬 더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첨언하는 게 조직인데요. 이게 재밌어요. 그 가정에서의 부모와의 관계 얘기했죠. 그리고 학교에서의 교사와의 관계 얘기했죠. 그런데 조직에 대해서 얘기할 땐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읽어볼게요. 조직에게는 이것이 유익하지 않다. 조직은 천재와 위인과 뛰어난 인물이 필요하지 않고 단지 바라는 대로 일해주는 요원들이 필요한 것이다. 조직은 펜듈럼의 표현된 형태라고 그랬죠. 펜듈럼이 에너지 형태로 존재한다면 펜듈럼이 전이부대는 조직을 통해서 움직인다고 그랬잖아요. 조직 그리고 시스템. 이 조직은 그렇기 때문에 천재와 위인은 필요하지 않다. 말하자면 스페셜리스트는 조직이 원하지 않아요. 제너럴리스트를 원하는 거죠. 내가 엄청난 탁월한 어떤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조직은 그 사람보다는 말 잘 듣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사에 입사할 때 항상 역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죠. 저 조직에서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하는가? 나는 그 필요로 하는 사람인가? 그거를 갖췄는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일 잘하는 사람은, 조직에서 일 잘하는 사람은 그 거대한 조직의 부속품으로서 기능을 잘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걸 안배하는 것은 관리자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주어진 일만 잘하면 돼요. 부품이 부품 이상의 역할을 하게 되면 전체를 망가뜨리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조직이라는 시스템에서 주어진 그 일만 잘 수행하면 조직원으로서는 인정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개 조직원이 전체
조직에 관여를 하려고 하면 이제 그건 주제 넘은 게 되죠. 그럼 펜듈럼이 볼 때 너 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나가든가 스타로 만들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스타가 되기는 가능성이 좀 희박하죠. 다른 대체 제품이 들어와서 다시 부품을 쓸 가능성이 더 높죠. 그래서 조직 안에서는 그 조직의 생리에 맞게 처세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조직과 펜듈럼의 관계를 다루는 장에서 말이죠. 그래서 이걸 잘 이해하시면 이것이 또 조직에서의 우리 에너지 처세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직은 펜듈럼의 전이부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물론 그 조직 중에서는 굉장히 창조적인 조직이 출현을 하죠. 수직적인 문화를 거부하고 수평적인 문화를 구현하고 또 굉장히 가족적이면서 자유분방한 그런 것을 구현한 그러한 조직체가 또 나타납니다. 하지만요, 그거 역시도 변형된 펜듈럼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거 역시도.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가족 같은 회사는 없다고 보셔야 돼요. 가족 같은 회사는 없어요. 가족은 가족이고 회사는 회사예요. 그런데 이런 회사가 가족이라는 명목으로 일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족 같은 회사를 꿈꾸고 또 그걸 만들겠다. 그러한 가치를 구현하는 젊은 스타트업은 꽤 있어요. 있는데 결국은 그러한 스타트업이 살아남아서 또는 성공을 해서 점점 세력이 확장되고 시스템이 정교화되기 시작하면요. 가족 같은 회사, 네, 그것은 이제 명목상의 가족 같은 회사고요. 결국은 펜듈럼입니다. 이런 말에 너무 속거나 또 이러한 가치를 구현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고요. 조직은 조직의 생리가 있다. 펜듈럼을 형성시켜야 조직이 굴러가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모순이 생긴다는 거죠. 뭐냐면 우리가 가정에서 아이를 이렇게 자율적인 에너지를 구현할 수 있는 형태로 키워놨는데 그리고 학교에서도 이러한 우뇌를 살려주고 균형 잡힌 에너지가 자유분방한 정말 인디고 아이들의 색깔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 그 아이들이 이러한 조직에 나가서 생활을 해야 될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이제 걱정과 우려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선 바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바위에서도 아름드리 나무가 자라나고 규율의 억압 속에서도 가끔씩 천재들이 나타난다. 당신의 자녀가 탁월한 예외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면 체제의 규칙대로 계속 그에게 압력을 가하면 된다. 그러나 자녀들이 진정으로 잘 되기를 바란다면 그들과 대화할 때마다 늘 양극성의 수준을 살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거울을 일그러뜨리고 아이를 통제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니까. 펜듈럼의 세계에서는 아이들이 인디고 아이들의 특질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트랜서핑의 주요 법칙들을 늘 명심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당신은 당신 자신으로서, 다른 사람들은 그들 자신으로서 존재하게 하라. 이것을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게 양극성의 수준을 살피면서 아이들의 에너지가 자유롭게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가정에서의 양육이 있고 또 학교에서의 교육이 있었다면 이런 아이들은 이런 조직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요. 또 조직에 들어가더라도 이 조직 안에 부품으로 매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성장한 아이가 K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회사가 S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K가 S라는 회사에 입사를 하면 부품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면 이 K는 S사의 K예요. 그런데 이러한 에너지를 갖고 들어간 사람은 S사의 K로서 역할은 하지만 결코 이 존재는 S사에 갇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이 존재는 개별적인 에너지를 발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이 S사에서 K를 스타로 만들어주든가 아니면 이 S사를 나와서 K가 더 성장을 하고 더 자신의 길을 만들어 나가는 창조적인 길을 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도 저도 다 좋은 일이죠. 결과적으로는 이 에너지가 죽지 않았을 경우에 그래요. 그래서 S사의 K가 나중에 K의 S사가 되든가 아니면 나와서 K라는 길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에너지를 살려놓는 것이 좋아요. 근데 이 에너지를 죽여놓으면은 그냥 이 부품이 되는데 평생 부품으로 살면은 상관없어요. 평생 천동설을 믿고 살다가 간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심 걱정 안 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깨어나면 그때가 골치 아픈 거예요. 이 네오가 괴로운 게 그거잖아요. 빨간 약과 파란 약을 놓고 뭘 먹어야 되느냐. 이 걱정이란 말이에요. 이미 알아버렸을 때. 그러니까 어설프게 아느니 모르는 게 차라리 난데 한번 알고 나면 제대로 아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하면은 아이들이 이 규칙 시스템에 잘 돌아가면 그대로 그냥 가게끔 저항 없이 가면 말하는 거예요. 저항 없이 가면 가게끔 그냥 놔두는 거지 그걸 또 부모가 오히려 부모가 깨어났다고 해서 아이들이 그것은 참된 것이 아니야. 이건 다 펜듈럼이란다. 이건 다 매트릭스란다. 너는 대안학교에 가서 자유로운 영혼이 돼야 돼. 진짜 있어요. 이런 경우도. 부모가 이러한 방식에서 깨어있는 부모인데 그런데 그것이 잘못 적용이 돼서 아이들은 지금의 시스템이 편안하거든요. 근데 대안학교를 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갈등이 벌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좀 더 의식이 상승했으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 상승한 깨어남으로 인해서 아이를 강제로 깨어나게끔 하려는 양극성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도저도 아니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트랜스서핑을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진리가 아니잖아요. 안 해도 상관없어요. 안 해도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겠다 했으면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적용해서 제대로 체험을 하고 성취를 하자 이 뜻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계속 오작동을 하는 거예요. 오작동을. 네,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트랜스서핑의 마지막 규칙이 여기 주어지잖아요. 뭐냐면 나는 나로, 너는 너로 존재하게 하라. 그러니까 여기서의 핵심도 뭐냐면 너는 여기서 깨어나야 돼 이렇게 강요하는 건 왜 그래요? 여전히 상대방을 상대방으로 존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핵심은 그거예요. 핵심은 너는 너로 존재하게 하라 핵심이에요. 그러면 나는 나로 존재하면 그만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먼저인 거예요. 내가 먼저 중심을 잡고 내가 먼저 제자리에 서서 내가 먼저 그 자리에서 에너지를 지키고 있어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또 돕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도움을 받게 되는 거지. 내가 휘청거리고 내가 위치를 잡지 못했는데 내가 상대방을 잡으려고 하면 서로 소용돌이에 빠져드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먼저 깨닫고 내가 먼저 유쾌하고 내가 먼저 즐겁고 내가 먼저 유머러스하고 내가 먼저 양극성이 줄어들고 내가 먼저 꽉 찐 힘의 손을 풀고 내가 먼저 나의 거울의 세계, 나의 거울을 조율하고 그래서 내가 먼저 아름다운 빛깔을 지니고 있을 때 애쓰지 않아도 사람들은 나를 관심하게 되고 내 말을 들으려고 하고 나를 쫓아오게 돼 있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큰 원리로서 기억을 해 주시면 이러한 것을 적용할 때 길을 벗어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바딤 젤란드의 말을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상당히 이렇게 균형 잡는 말을 하고 이런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바딤 젤란드의 관점을 좋아하는 겁니다. 읽어드리면 그러나 바퀴살은 완전히 풀어버리면 안 된다. 매사가 도를 넘지는 말아야 하는 것이다. 이 중용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 당신의 주관대로 하지 말고 관찰하고 생각하고 거울 조율의 법칙을 실천해야 한다. 당신은 아이들이 탁월한 인물이 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들은 스스로 알아서 조직에 합류할 것이다. 이 얘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아이들이 스스로 조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기능을 만들어주는 게 핵심이지 이 기능을 만드는 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품의 기능이 핵심이 아니라 자신의 에너지를 조율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주는 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도를 넘지 말아야 된다는 건 뭐냐면은 꽉 쥔 손에 힘을 풀으라고 그랬더니 풍선을 아예 놔버리고 내 갈 길을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통통 치면서 자연스럽게 어우러져서 가라는 얘기지 이것을 내버려두란 방치하란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치우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조율할 때 절대 기준은 없습니다. 심리학적인 연구를 하면은 이런 것을 다 수치화시켜서 우리가 점검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을 텐데 뭐 트랜스서핑 심리학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아직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하지 말란 얘기에 대해서 적절한 대안을 제가 당장 제시할 수는 없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 기준을 잡아야 되느냐 내 주관대로 하지 않는다는 게 뭐냐 그것은 기타를 떠올리시면 돼요. 기타의 조율이 잘 됐다는 것은 조화를 이룬다는 것이고 조화를 이루는 것은 하모니, 아름다운 선율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관계 속에서 조화가 잘 됐다면 갈등 에너지가 줄어들고 더 나가서 웃음이 유발되고 마음이 이심전심 편안해지고 서로서로 즐겁고 서로서로 아름답고 화목하고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둘 다 살아나는 걸 얘기해요.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너를 잡지 않았더니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게 조율을 잘 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렇게 상대방의 에너지를 보면서 조율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직접 적용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해요, 반드시. 그래서 트랜서핑을 적용할 때 매일 여러분들이 맞부딪히는 현실에서 인간관계라는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처세 방면에서 이런 걸 먼저 적용하시면 효과가 빨리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먼저 적용하는 게 좋아요. 이러한 경험을 하나하나 쌓아 나가면 중장기적인 여러분들의 큰 미래 현실을 바꾸는 그러한 에너지도 강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성, 여러분들이 그 힘이 커질수록 그 현실을 가져올 수 있는, 불러올 수 있는 가능성의 확률이 높아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계를 벗어나서 꿈 같은 현실로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공중부양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자꾸 하잖아요. 멀리 가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있는 현실에서 에너지를 방어하고 지금 있는 현실에서 갈등을 관리하고 거기에 적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경험을 축적시켜 나가면 점점점 의심은 줄어들고 이런 확신이 생기면 그리고 체화가 되면 이것이 여러분의 에너지 처세가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도움을 가져오면서 원하는 삶을 불러오는 원리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도움이 되고요. 이 채널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을 눌러주시면 잊어버리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